자, 2학년 예술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 과제를 따로 내지 않고 여러분 이 소설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읽어보니까 이 소설이 왜 선생님이 첫 시간에 성장소설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나요? 소설을 읽어본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정신적인 어떤 내면적 성숙을 거둬 나가는 과정이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결말 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이어서 소설을 살펴보면서 주인공 나가 어떻게 내면적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살펴본 부분은 아버지와 나 사이 갈등이 심화되고 격화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갈등이 심화되고 격화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봤었는데, 자, 왜 그 아버지와 나 사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죠? 그렇죠.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고 싶어 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이 시기에 네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공부이고 학업이다. 모든 일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는 법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어떤 갈등이 진행되면서 아버지도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고 주인공 아들인 나도 그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의 어떤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들어갈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러한 어떤 갈등이 해소되는지 그것에 초점을 두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결국 그 겨울의 길고 긴 줄다리기라는 것은 아버지와 나 사이의 첨예한 갈등이죠.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갈등이었죠. 자, 그런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그의 봄 나는 대관령으로 갈 수 있었다. 자, 대관령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갈등 과정에서 누가 물러섰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그렇죠. 아버지가 물러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대관령으로 갔다는 것은 아버지가 갈등 상황에서 물러섰음을 의미하죠. 자, 아버지가 갈등 상황에서 물러섰는데 왜 물러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0이 넘어 어린 시절 내가 꿈꾸었던 농사와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선 다음 언젠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농사의 어떤 점이 좋아 어릴 때부터 농군이 되지 못해 그렇게 애를 썼느냐고.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나이에 농사를 짓는 일에 어떤 매력을 느꼈다기보다 물론 매력을 느끼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나는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돼요. 자, 농사를 짓고 싶었던 결정적 이유가 어른이 되고 싶었다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른. 자, 어른이라고 하면 성인을 말하는데, 자, 성인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냐면, 성인이라 하면 자신의 어떤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자, 자신의 나이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명확히 질 수 있는 시기. 자, 그 나이를 우리가 성년 또는 성인이라고 하는데, 어른이 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른이 되고 싶은 또 이유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짓고 싶어한 이유가 이것이었다. 그때 내게는 농사만이 나를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자, 농사를 짓는 것만이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는 지름길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그게 그때로서는 유일한 길이었다. 농사를 짓는 길이 어른이 되는 유일한 길이었대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른이 되게끔 만들어줄 수단을 농사라고
생각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거기에 어른의 조건을 한 가지 더 추가했다. 자, 내가 생각하는 어른의 조건이에요. 이거는 뭐 보편적으로 자, 이러한 조건이면 어른이다가 아니라 주인공인 내가 생각한 어른의 조건인데, 자, 이 어른의 조건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로서 자기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내가 생각하기에 돈을 벌면 어른이 아니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경제권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자,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쓰고 싶은 데 쓰고, 자, 그리고 남을 뭐 돕거나 아니면 가정을 꾸리거나, 자, 이런 어떤 기반이 되는 것이 돈을 버는 건데, 그런 어떤 자기 경제권이 확보되면 뭐 나이를 불문하고 그것이 곧 어른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제권 의무가 농경사회에서 어른과 아이 기준이 되었던 당시의 어떤 사회상을 잘 보여줘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겨울이 되면 어른들이 어느 집 사랑이나 뒷방에 모여 자, 묵내기나 담배내기 화투를 칠 때가 있다. 그때에도 자기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 같은 어른은 그 판에 낄 수 있어도 어른 같은 아이는 그 판에 낄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자기 경제권을 가진 사람은 아이 같아 보여도 어른으로 대접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어떤 담배 내기나 자, 어떤 화투를 칠 수 있었고, 분명히 나이는 어른인데 자기 경제권이 없이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어른으로서 대접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다음의 겨울 형과 내 경우가 그랬다. 대관령에 올라가 농사를 짓는 동안 나는 어른들과 당당하게 그런 내기화투를 칠 수 있어도 형은 군에서 마지막 휴가를 나오던 때에도 그랬고, 제대 후 다시 학교를 다니던 때에도 어른들의 그런 놀이판에 끼고 싶어도 하기야 그러고 싶어 할 사람도 아니지만 낄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20몇 살이 되어도 형은 아직 집에서 돈을 물어가는 아이지 돈을 버는 어른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형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형은 뭐 군에 가서 뭐 제대도 하고 그리고 뭐 대학도 뭐 가는 상황이지만 형은 돈을 벌지 못하고 오히려 집에서 돈을 타쓰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형을 어른으로 이 사회가 또는 주인공 나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기준에서 자, 형은 경제권이 없기 때문에 어른에 해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은 아직 아이지만 자신이 이미 어른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또 드러납니다. 형은 아이지만 자신은 이미 어른이 되었다는 어떤 자부심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자, 자부심이 이 부분에서 잘 드러납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게 농경사회에서 아이와 어른의 구분이었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자, 그런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마음대로 화투를 칠 수 있는 어른이 아니라 내 손으로 내 경제를 가진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자, 얼마나 돈을 빨리 벌고 싶어 했는지, 자, 그런 어떤 화자의 즉 주인공의 어떤 바람과 간절함이 잘 드러나요. 만약 집에서 장사를 했다면 나도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린 나이에 장사를 하고 싶어 환장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17살이 될 때까지 내가 보고 배운 것은 농사밖에 없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농사를 짓겠다고 한 이유가 별다른 게 아니고 내가 보고 배운 것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그동안 농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경제활동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도 농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농사에 흥미가 있거나 적성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겠는데 내가 보고 배운 게 아버지로부터 배운 농사니까 이 농사활동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자, 돈을 벌어서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자, 나의 궁극적 바람에 도달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농사가 좋아 환장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또 반복을 합니다. 자,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환장했던 것이다. 자,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길이 바로 내겐 농사라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자, 농사라는 것은 수단이고, 자, 내가 목적으로 삼았던 것은 뭐였어요? 어른이 되는 거였죠.
어른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고 농사가 수단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나 대신 학교에 다녀온 다음 아버지는 마지막 허락을 하기에 앞서 그렇게 농사를 짓고 싶으면 강릉에서 집안의 농사를 도맡아 지으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대관령으로가 고랭지 채소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집안의 농사는 내가 그것을 도맡아 짓는다 하더라도 아버지 농사를 돕는 것이지 내 경제의 농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주인공이 어떤 신념이 잘 드러나요. 어떤 신념이냐면 집안일을 돕거나 아버지를 물려받거나 하는 것은 나의 어떤 경제활동이 아니라 아버지 경제활동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자,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자립해서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인데 자, 집안일을 돕는다거나 아버지를 돕는 것은 그러한 어떤 나의 경제적 자립과는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 이 부분이죠. 아버지 농사를 돕는 것이지 내 경제의 농사. 자, 여기서 핵심 부분이 이 부분이죠. 내 경제의 농사. 내가 기획하고 내가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내가 수확하는 그런 농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 경제의 농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나가 농사를 짓더라도 집안의 농사가 아니라 대관령에 가서 내 경제의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데서 자립적인 태도 또는 주체적인 태도로 어른이 되려고 하는 모습, 이런 갈망들이 이런 발화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는 두 가지 약속을 하라고 말씀하셨다. 자, 두 가지 약속을 해야 내가 너를 허락하겠다. 학교 그만두고 너 대관령 가서 농사 짓는 거 내가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속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 약속은 첫 번째 이렇게 설명해요. 첫 약속. 자, 첫 약속은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만약 내가 대관령에 올라가 짓는 농사가 첫 해로 실패하고 말면 다음에 군소리 없이 다시 학교로 갈 것. 자, 학교로 복귀하는 것이 첫 번째 아버지 조건이에요. 야, 너 가서 농사 짓는 거 좋은데 첫 해 농사에서 실패를 보면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학업을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요구한 약속, 첫 번째 약속. 자,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이런 어떤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래도 농사를 짓게 허락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자,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약속은 했어요. 두 번째 약속, 두 번째 아버지 조건은 뭐였을까요? 자, 두 번째 약속은 이런 어떤 조건이었어요. 대관령에 가 있는 동안 학교 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보내주는 책들, 아버지가 보는 책들을 다 읽을 것.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어떤 학업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학업에 손을 놓더라도 책은 손을 놓지 말라는 아버지의 어떤 강한 신념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아버지가 나에게 요구한 두 번째 약속은, 조건은 학업을 그만두더라도 잠깐 중단하더라도 책에는 손을 떼지 말라는 아버지 두 번째 약속이었어요. 그것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자, 대답은 쉽게 한다만 첫 해 농사를 성공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군소리 없이 너는 집으로 내려와야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약속,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학교에 복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대답했겠죠. 예. 자, 어쩌면 이게 네 학업의 마지막이 될지 몰라서 하는 얘기야. 나중에 커보면 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부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아. 자, 공부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명 학교를 내가 얼마나 더 오래 다녔는가, 일명 가방끈이 짧으냐 기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가치와 신념은 이렇다는 거예요.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도 그렇고, 그렇지만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적게 읽은 사람의 차이는 몇 마디 얘기만 나눠도 금방 눈에 보인다. 자, 이 부분이죠. 자, 아버지가 책에서 손을 떼지 말라고 한 이유예요. 자,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적게 읽은 사람의 차이는 몇 마디 얘기만 나눠봐도 금방 눈에 보인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러한 책을 통해서 배경지식을 쌓고, 자, 학문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어떤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아버지의 그런 어떤 당부 속에 이런 아버지의 강한 신념이 내포되어 있어요.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네가 대관령에 가서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애비가 보내주는 책만 제대로 챙겨 읽는다면 학교 공부 손을 놓는다 해도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게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어떤 학업에 대한, 자, 공부에 대한 아버지의 가치관, 자, 이런 어떤 가치관이 잘 드러납니다. 예, 명령할까요? 명심할게요, 아버지. 니도 이 자식 다음에 키워봐라. 자, 부모가 돼서 이렇게 하기가 쉬운지. 학교 다니기 싫다고 제 손으로 책에 불을 지르긴 했다만, 자, 이 부분, 나의 과격한 행동이 과거의 어떤 행동에서 나의 어떤 불같은 과격한 성격이 드러나요. 그래서 책에 불을 지른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지금은 그렇다 해도 나중에라도 네가 네 갈 길을 잘 찾아갈 거라는 걸 애비는 믿기 때문에 보내는 거야. 학문이든 뭐든 세상 살며 한두 해 뭘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마지막 서는 자리까지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자, 아버지의 평소의 신념이 또 드러나요. 자, 뭐냐면, 자, 세상 살며 한두 해 뭘 늦게 한다고 해서,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마지막 도달점, 서는 자리까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는 아버지의 신념이에요. 아버지의 나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고 삶을 긴 안목에서 바라보는 태도, 이 두 가지가 드러난 거예요. 자, 아버지 나의 믿음이 드러났고, 자, 두 번째는 삶을 보다 긴 안목에서 바라봐서 인생을 길게 보고, 자, 그것을 향해 내가 매진했을 때, 자, 그런 어떤 학교 공부의 몇 년,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히려 그 도달점에서의 위치가 서로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앞서서 아버지가 학업을 강조했던 것은, 자, 그 나이 때, 그러니까 아들이 나이 때, 주인공이 나이 때 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여서 그것을 강조한 것이지, 어떤 학교를 오래 다녔느냐 또는 적게 다녔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늘 생각하고, 자, 전에 상고로 진학할 때도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당시 상고 진학 때도 똑같은 말을 하셨나 봐요. 그때는 뜻도 모르고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했지만 이번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대관령에 가서도 잠은 늘 석중이 집에서 자고 이불이니 뭐니 거기 필요한 것 갖다 두고 해돋이 네 앞으로 넘겨받으면서 집도 네가 쓸 거라고 얘기해뒀으니까. 자, 아버지의 어떤 아들을 걱정하는 어떤 자상한 심리도 여기서 엿볼 수 있네요. 자, 농사자금은 지금 그럴 돈도 없지만 이따 해도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때 필요할 때마다 집에 와서 타서 써라. 봄 나서 올 때 얼마가 여윳돈이야 주겠지만 그렇게 할게요. 자,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그렇게 허락을 받은 것만으로도 금방 어른이 되고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굉장히 아이다운 면모가 드러나죠. 자, 허락을 받은 것만으로도 금방 어른이 되고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해서 일단 아버지의 두 가지의 어떤 전제 조건, 약속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 농사를 짓겠다는 자신의 어떤 의도를 관철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했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은 아버지가 두 가지 조건을 걸고 내가 농사를 짓는 것을 허락한 장면이에요. 자, 네 번째 장면은 이제 농사를 지으러 대관령에 갔겠죠. 자, 대관령이 농사를 지으러 가서 내가 그런 어른이 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을 잘 갖추어 나가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날 나는 대관령으로 가 눈에 덮여 아직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내 해돋이 땅을 보고 돌아왔다. 차항에 있는 5,000평의 밭과 가시머리, 그러니까 지금의 대관령 휴게소에서 구 도로를 따라 나오는 길 중간쯤에 있는 2,000평의 땅이었다. 가시머리 땅을 둘러보고 횡계로 나올 때 나는 다시 눈 속에 크리스마스 카드 속의 풍경과도 같은 빨간 지붕의 별장을 보고 들어왔다. 돈을 벌어 이곳에 나도 저런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리라 생각했다. 승태 누나처럼 사랑스러운 님과 함께. 자, 여기 승태 누나가 또 나왔어요. 여기서 승태 누나처럼 사랑하는 어떤 내가 동경하는 님과 함께
살고 싶은 공간을 제시했는데 이 공간이 빨간 지붕의 별장이에요. 자, 이 빨간 지붕의 별장은 결국은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죠. 자,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고 또 내가 농사를 짓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 궁극의 목표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랑하는 승태 누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승태 누나가 나의 첫사랑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사랑과 살기 위해서 내가 아주 아름다운 빨간 지붕이 별장을 짓고 싶고 이 빨간 지붕이 별장을 짓기 위해서는 자, 농사를 짓는 어른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 나의 꿈은 농사를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관령에 빨간 지붕의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인 승태 누나와 함께 사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승태 누나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계속 보면 나는 아버지에게 창밭에는 배추를 심을 것이고 가시머리 밭에는 감자를 심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추 농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2,000평의 감자 농사로 최소한의 본전이라도 건질 생각이었다. 아버지는 이제 그건 내 농사니까 아버지에게 묻지 말고 모든 것을 네 뜻대로 하라고 말했다. 전부 배추를 심든 물을 심든 감자를 심든 너무도 좋아 정말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다. 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그 소원이 있어서 소망이나 소원이 있어서 뜻하지 않게 또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소원을 성취했을 때 밤잠을 못 이뤘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주인공도 나라는 주인공도 자신이 어떤 소원을 성취했기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비록 남의 땅을 빌린 해돋이이긴 하지만 이제 내가 내 규모의 농사를 지을 땅을 가진 한 사람이 당당한 농군이 된 것이다.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한 사람의 농군이 된 나의 어떤 기쁨이 잘 드러나요. 그런 농군으로서 내가 제일 처음 한 일은 승태 집에 들러 승태를 데리고 동아일보 강릉지국을 찾아간 것이다. 이제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내 규모의 농사를 짓는다고 하자 나보다 승태가 더 들떠서 좋아했다. 야, 이정수, 네 기어이 성공했구나. 응, 책하고 교복에 불사 지르고 톡 껴가지고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주인공이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네요. 주인공 나의 이름이 이정수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부러워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어린 아이들의 심리를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게 된 나를 부러워하는, 자, 부러워하는 어떤 심리, 승태의 태도가 드러나고요. 그러면 니도 불사지로 톡 껴봐. 그럼 혹시 아냐? 너 아버지가 니한테 간장 공장 맡길지. 맡기는 거 좋아하네. 그랬다가 아마 우리 아버지 나를 간장 국물에 튀겨 죽이려 들 거다. 라고 해서 너도 그러면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봐라 라고 했더니 절대 그렇게 안 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승태 아버지라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절대 허락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승태 아버지가 간장 공장을 운영한다는 것을 토대로 익살스럽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겁니다. 따라오면 알아, 싫으면 말고. 새끼, 이제 학교 안 다닌다고 되게 폼잡네. 감자 농사는 씨앗을 확보하고 난 다음 천천히 준비해도 되지만 배추 농사는 배추 모종을 키울 종이 포트부터 미리 준비해야 했다. 그래서 아까 그 동아일보 강릉지국을 방문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때 동아일보 강릉지국을 방문한 게 배추 농사를 위한 준비 작업이었어요. 배추 농사를 위한 준비 작업. 그러니까 신문지가 많이 필요했던 이유죠. 자,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너비 10cm 되는 띠 모양으로 신문지를 오려 그것을 소주병으로 두 겹 말아 풀질해 원기둥형의 종이 화분을 만들고 거기에 거름과 비료를 배합한 흙을 채워 온상 속에 차곡차곡 세워놓은 다음 그 포트 하나마다 배추씨를 뿌리는 것이었다. 자, 나중에 그것을 제밭으로 옮겨 심을 때 배추 포기 사이를 30cm, 두럭과 두럭 사이를 45cm로 계산한다. 해도 평당 22포기에서 24포기의 배추가 심어지는데 5,000평이 밭이면 12만 포기 배추가 심어지고 그러자면 하바리 모종을 골라내는 것까지 계산해서 15만 개의 포트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만 보면
정보 전달이 그린 듯 착각을 하기 쉬워요. 자,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는 지금 배추 농사의 어떤 배추 모종을 키우는 과정에 대해서 제시했죠. 그렇죠? 배추 농사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배추 농사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준 부분이 이 작품이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성격은 약간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냐면 정보 전달이 그린 것 같은 성격이 들어요. 자, 이 부분은 정보 전달적 의 성격을 또 지닙니다. 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문학이라는 장르지만 정보 전달이 어떤 설명문과 같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만 따로 떼내면 흡사 정보 전달의 설명문인 듯한 어떤 착각에 빠지게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보를 전달해서 강릉지구에 방문해서 내가 왜 신문지를 구해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너희들 어떻게 왔니? 지금은 배달 자리가 없는데. 그곳 여직원은 우리가 일자리를 구하러 온 학생인 줄 알고 그렇게 말했다. 그게 아니고 신문지가 좀 필요해서요. 좀 많이요. 없어. 그런 건 집에서 구해야지. 여기 올 게 아니라 너희들 집에 신문도 안 보니? 아니요. 신문지를 좀 사려고요. 얼마나? 가운데를 찢지 않은 신문 한 장으로 10개의 포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만드는 데마도 여유분을 포함해 16,000장의 신문이 필요한 것이다. 16,000장요. 그제서야 지구의 여직원은 눈이 동그래졌다. 그렇게 많이? 예, 포트를 만드는 데 쓰려고요. 종이화분이요. 자, 이 부분은 내가 농사 때문에 신문지를 사러 왔음을 드러내는 모습에서 당당한 어떤 농군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농부로서의 어떤 자부심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어쩐지 그럼 너희들 대관령 너머에서 온 모양이구나. 이철이면 가끔 그렇게 많은 양의 신문지를 사가는 영 너머 사람이 있다는 얘기였다. 말이 16,000장이지 그것도 적은 양이 아니었다. 승태가 간장 공장으로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 트럭을 불렀다. 시장만 승태의 신세를 진 게 아니라 집에서 그것을 오려 포트를 만들 때에도 승태의 도움을 받았다. 마침 봄방학 때여서 며칠 동안 승태가 10명 넘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 우리 집으로 오곤 했다. 승태뿐 아니라 친구들 모두 자기가 학교를 그만두고 돈벌이를 나선 것처럼 좋아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마음에 내가 돈을 번다고 하니까 부러워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한심한 것이 그중 어느 한 놈도 학교를 때려치운 나를 안 됐다는 눈으로 바라보던 놈이 없던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자, 학교를 그만두는 것 자체도 부러웠고 거기다가 이제 돈을 번다고 이제 하니까 더 부러웠던 거죠. 자, 모두들 나를 부러워하고 자식한테 그런 것을 해준 아버지를 부러워했다. 그래서 네 번째 지금 단락에서는 승태를 비롯한 친구들과 협력해서 고랭지 배추 농사를 준비하는 장면. 자, 농사를 준비하는 장면이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생략된 부분이 줄거리가 나오네요. 자, 어떤 내용이 생략됐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대관령에서 고랭지 배추 농사를 시작한 나는 운 좋게 풍작을 거두어 처음으로 큰 돈을 손에 쥔다. 배추 상인들과 직접 흥정하고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니는 등 나는 어른처럼 행동하지만 허전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배추 상인들과 직접 흥정하는 장면,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니는 장면, 이 두 장면이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면 주인공인 이정수,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가격 흥정을 통해서 자, 돈을 벌어들이고 번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오토바이도 사고 이런 어떤 요인들, 이런 어떤 요소들이 주인공이 생각하기에는 어른이 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두 가지 행동들은 여기에서 제시가 되어 있듯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주인공이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한 행동인데 자, 이러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허전한 마음으로 이어져요.
자, 이 허전한 마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내가 이제 돈을 벌어서 흥정도 하고 그리고 오토바이도 내 돈으로 사고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뿌듯함과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만족감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허전한 마음으로 이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상했던 만족감 또는 자부심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자, 허전한 마음이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된 것 같은데 돈도 벌고 다 좋은데 뭔가 하나가 빠진 듯한 어떤 허전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허전한 마음은 앞서 아버지가 언급했던 학생으로서 그 나이에 할 수 있었던 어떤 결정적 시기 또는 내가 공부를 그만두었다는 데서 오는 어떤 마음속 어떤 허전함 이런 것일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략된 부분이 줄거리라는 거예요. 자, 6번째 문단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의 배추 농사는 지지난해 석중이 아저씨 일을 도와주러 왔을 때처럼 그만했다. 크게 이익이 난 것도 없었고 손해를 본 것도 없었다. 자, 이익과 손해가 없었으니까 실패를 본 게 아니죠. 자, 농사의 실패를 본 게 아니니까 아버지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약속은 지킨 거예요. 자, 감자 농사는 같은 땅에 지난해보다 수확이 5가만이나 더 많았다. 자, 그리고 감자 농사는 풍년이었으니까 역시 아버지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조건을 지킨 거예요. 그 수확을 마치고 제일 처음 한 것이 강릉에 내려와 시내에서부터 경포대까지 최고 속도로 달려보고 다시 시내로 들어와 오토바이를 팔아치운 것이었다. 자, 여기서 오토바이를 팔아치운 행동 또 중요합니다. 자, 오토바이를 팔아치운 것이다. 자, 이 오토바이는 내가 처음 돈을 벌어서 산 물건이 오토바이예요. 자,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님으로써 내가 어른 행세를 했던 물건이죠. 자, 여기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나의 어른 놀이를 도운 물건이에요. 자, 어른 놀이라고 했어요. 어른 놀이를 했다는 것은 실제 어른이었다는 거예요? 어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 오토바이를 샀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놀이라고 표현한 부분 또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오토바이를 팔아치웠는데 팔아치운 행동에 담긴 상징적 의미는 뭘까를 여러분이 또 떠올려 보셔야 돼요. 자, 팔아치웠다는 것은 아까 허전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오토바이를 팔아치운 행동과 허전한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돈을 벌고 그 돈을 통해서 물건을 사는 것이 내가 꿈꿨던 또는 내가 어른이 되고자 했던 그런 어떤 최종 어떤 목표 또는 어떤 그를 통해서 자부심을 얻고 만족감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오토바이를 팔아치운 것은 어떤 반성적 성찰 이후의 행동이 반성적 사고나 반성적 성찰 이후의 행동이라는 거죠. 나의 반성적 성찰 또는 반성적 사고 이후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이 오토바이를 팔아치우는 행동이 나의 반성적 성찰 또는 반성적 사고 이후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팔았다는 것은 다시 고향으로 학교로 복귀하겠다는 어떤 나의 어떤 결심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어서 내가 어떤 결심을 품게 되었는지 보도록 합시다. 그것으로 나는 다음에 펼칠 내 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자, 이 내 뜻이란 게 뭐냐를 봐야 돼요. 자, 아버지가 그러길 바라서가 아니라 나중에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어떤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자, 이 생각이 아버지가 강조했던 거예요. 자, 아버지가 나에게 조언을 했던 강조했던 아버지 신념이었는데 이것이 내가 몸소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토바이를 팔아치운 행동과 이런 오토바이를 팔아치운 행동이 이런 나의 깨달음을 통해서 가능했던 거죠. 이런 나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처음 했었던 어른 행세를 도와준 오토바이를 팔아치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의문을 품었던 점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른이 되고 싶어 했고, 어른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농사를 짓고 싶어 했고, 아버지와의 긴 갈등 끝에 허락을 얻어내서 농사를 지었는데, 급작스럽게 내가 반성을 하고 또는 깨달음을 얻어서 학교로 복귀하겠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자기적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연결과 자연스러운 어떤 사건 전개와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이게 약간 계몽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 누군가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소설, 누군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소설, 이런 소설의 성격을 띠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어떤 구도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부분은 소설의 어떤 내용 전개상 또는 플롯 구조상 부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내포하고 있는 교훈이나 깨달음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교과서에 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러운 깨달음과 깨달음 이후의 학교 복귀의 결심, 이런 부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어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계속해서 보면 지난 시간에 대한 두려움처럼 두 번째 여름과 가을 사이에 했던 것이다. 자, 여기서 농사를 하면서 지낸 2년 가운데 두 번째 여름과 가을 사이에 했대요. 깨달음을. 자, 지난 초여름 내에 오토바이 뒤에 타고 함께 대관령에 갔던 승태 누나도 내가 사랑했던, 좋아했던 누나죠. 나의 그런 생각을 도왔고. 자, 내가 이런 깨달음의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됐던 인물이 또 나오네요. 자, 승태 누나. 자, 아까 빨간 별장을 지어놓고 승태 누나와 살고 싶어 할 만큼 굉장히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승태 누나도 나의 그러한 생각, 내가 그러한 어떤 학교 복귀로의 어떤 결심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대요. 자, 그래서 농사일을 그만둘 어떤 결심, 내가 농사일을 그만둘 결심을 하는데 영향을 준 것,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승태 누나의 조언이었다는 거죠. 야, 너 학교 공부는 다 때가 있는 거고 결정적 시기가 있기 때문에 농사는 나중에 짓고 공부하러 다시 돌아가는 게 어때? 라는 어떤 승태 누나의 조언이 있었을 것이죠. 자, 그동안 아버지한테 받은 수책처럼,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내가 더 깊이 빠져 한 권, 두 권 읽기 시작해 커다란 서가 하나를 채우고 남을 정도에 이른 책. 자, 승태 누나도 영향을 줬지만 아버지가 보내준 책도 영향을 줬던 거예요. 자, 커다란 서가 하나를 채우고 남을 정도에 이른 책. 이 책들이 나의 그러한 결정, 즉 농사를 그만두고 학교로 복귀하는데 내가 결정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영향력을 행사한 요인, 내가 농사일을 그만둘 결심을 하는데 영향을 준 두 번째 요인, 첫 번째 요인, 두 번째 요인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나의 그런 생각을 도와줬을 것이다. 형도 제대의 집에 와 있었다. 그러나 그 제갈무도 내가 그렇게 해주길 바라긴 했겠지만 이제는 지난번처럼 함부로 내 삶에 대해서 뭐라 말하지 않았다. 그 무렵 무엇보다 나를 우울하게 했던 것은 지난 이태 동안의 내 삶에 대한 나 스스로의 생각이었다. 왠지 그 기간 동안 내가 했던 것은 어른 노릇이었던 것이 아니라, 자,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 어른 행세를 했다. 어른 행세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그 생각이 내 마음을 무겁게 했던 거예요. 자, 그것이 내가 우울했던 이유죠. 그래서 어른 노릇과 어른 놀이에 대한 나의 성찰이 내가 학교로 복귀하게 되는, 농사를 그만두고 학교로 복귀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자, 어른 노릇과 어른 놀이에 대한 어떤 성찰적 태도가 잘 드러나죠. 자, 이런 상태로 다시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 20살이 된다고 해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 30이 되고 40이 된다 해도 그 일에 대해 어떤 후회나 미련 같은 것이 남는다면 그때에도 내가 하는 짓은 여전히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일 것 같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해에도 배추 농사에서 큰 돈을 만졌다 하더라도 지난 여름 어느 날 갑자기 들기 시작한 그 생각만은 변함없을 것 같았다. 같은 나이 다른 아이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 어떤 것을 나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뒤늦게야 어떤 후회나 소외감처럼 조금씩 내 가슴에 스며오던 것이다. 그래서 다른 내 또래 아이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어떤 활동을 나 혼자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소외감, 후회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후회나 소외감이 작용했기 때문에 내가 학교로의 복귀의 결심을 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내가 어떤 깨달음, 이러한 깨달음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됐고 그 결말 부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특별한 과제는 없고요. 여러분이 소설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나와의 어떤 삶과 한번 비교해보는 어떤 활동들을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